오늘 김상욱 의원이 전북 익산시에 내려가서 네. 이재명 후보를 직접 만나고 포옹하는 모습까지 연출하면서 국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 대통령은 이재명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렇죠. 이배님. 네. 저희는 이제 여러 보수 진영에 있던 분들이 합류하면서 좀 세를 불려가고 있기는 하는데 저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싶어요. 제가 또 강남병 지역위원장으로 그렇죠, 지역에 그렇죠. 네. 있으면서 또 네. 바닥 민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대구나 강남이나 이런 데는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이제 좀 압도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정말 우리까지 내줄 수는 없다. 이런 심정이 발동해가지고 그러니까 21대 총선하고 22대 총선을 비교를 해보면 네. 22대 때 우리가 의석도 더 많고 전체적으로 그 득표율도 높아졌지만 이 강남권은 다 떨어졌어요. 한 21, 그러니까 20년보다 24년에 한 4, 5%씩 떨어졌거든요.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그리고 부산도 왜 전재수 의원 하나 빼고는 네. 전멸했잖아요. 싹쓸이했죠, 예. 네. 거기도 굉장히 여론조사 흐름이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막판에 이제 우리가 지켜야지 이런 마음들이 발동해가지고 이제 그런 약간의 역풍 비슷한 게 불어서 이번에도 아마 대구랑 강남은 그런 현상이 나타날 걸로 그럼에도 생각해요. 불구하고 이번 대선에는 민주당으로의 이적생들이 굉장히 많고 김상욱 의원이 아직 입당 여부는 안 밝혔지만 최상화 전 춘추관장이라고 박근혜 정부 때 이제 춘추관장 했던 분이 청와대에서 이분도 보니까 민주당 입당을 하셨더라고요. 이분은 국민의힘 보수 정당 계열에서 그 당직자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신 분인데 이분이 어떻게 말을 하냐. 누군가 저를 배신자라고 부를 수 있지만 부조리를 침묵 속에서 방조하는 것이 진짜 배신이라면서 튀어나왔는데 네. 이런 경향이나 흐름들이 굉장히 과거와 달리 보이는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약간 불탄 배에서 저는 뛰어내리는 좀 달리 느낌이- 보는데요. 그래요? 아, 그래요? 예. 에, 우선 그 민주당은 제가 이제 마지막 좀 신경 써야 될 건 투표장에 안 나오는 거를 신경 써야 돼. 안 나오는 너무 거를. 압도적이기 때문에 민주당 현재 지지자들이 안 나올 가능성이 또 있잖아요. 네. 어차피 될 거. 될 거. 될 거니까 내 안 가도 되잖아요. 저쪽은 그래도 내라도 가야지. 이렇게 그치, 되면 맞아. 격차가 붙습니다. 심리 싸움이 됐을 때? 예. 물론 승부에 영향을 안 주겠지만 그래서 그 뭐 김민석 의원이 뭐 긴장해야 된다. 백병전을 치러야 된다. 백병전은 아닌데 공중전으로 끝났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말을 하는 게 맞는 거죠. 막 잘 될 거야. 뭐 우리 이런 데서는 그래 말해야 돼. 어려워 이러면 또 시청자들이 막 욕할 거니까. 그렇지만 실제 전투를 하는 분들은 신경 써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보수 진영 분들이 이쪽을 지지한다. 네. 최상화 뭐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홍준표 지지자들이 뭐 이쪽을 한다. 한다. 제가 보기 그런 건 전부 본인들 챙겨 먹기 위해서 입신양명이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럴 수 있죠. 네, 홍준표 지지자 볼까요? 저 구체적으로 그거는 제가 이제 얘기를 들은 것도 있고 오늘 제가 오전에 그 이재호 장관님 또 뭐 민주당 안 그래도 그 얘기 궁금했어요. 의원님 가까우시니까. 만났다. 네. 저 장관님 통화도 하고 장시간 얘기도 듣고 또 이상돈 교수님도 중앙대. 뭐 네. 접촉했다. 저 통화도 하고 했는데 우선 홍준표 지지자 거는 그분들이 너무 굶었거든. 국민의힘의 지지자들은 사상 이념, 뭐 민주주의 이런 관심 없습니다. 예. 제가 막 수도 없이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판단하면은 틀려요. 그러니까 무조건 자기 밥그릇 자리 이거 이해관계자 집단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뭐 홍준표가 뭐 여태까지 뭐 제대로 행겨 뭐 이번에도 나와서 그냥 결승전도 못 올라가고 떨어졌잖아요. 네. 그런데 그 지지자들은 분명히 그 나이도 많은 분들이던데 맞아요. 평생 홍준표 밀어줬더니 뭐 먹는 게 없어. 지는 대구시장도 하고 윤석열이한테 90도로 막 해가지고 충성 바치고 다 챙겨 먹었잖아. 니는 많이 묻다 아이가 이건데 우리는 많이 굶었다 아이가 이거야. 너 따라가고 우리는 먹을 게 없다. 헌신적으로 일했는데 그 사람들은 정치를 읽는 눈이 굉장히 정확해요. 이렇게 챙겨 먹는 걸로. 앞으로 5년 다음 정권도 여기가 가져오기 힘들 거라고 판단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선거가 대목이거든요. 장사예요. 제가 수도 없이 말했잖아. 정치적 장사꾼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도 대목이거든. 이게 대통령 선거가 제일 큰 대목이고 내년 지방선거 있죠. 3년 후에 국회의원 선거 있죠. 또 2년 후에 대통령 선거 또 오잖아요. 계속 오거든. 먹거리가 많어. 예. 이때 벌어야 되는데 이거 다 날아간 거예요 지금 앞으로 최소한 5년에서 10년. 그럼 네. 여기 있으면 굶어 죽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옮기는 거예요. 그거를 정확히 보셔야 돼. 그러니까 이재호 이런 분들은 어떻게? 그래 너무 궁금합니다. 이재호 전 이상돈 이런 장관이 분들. 궁금하세요?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지. 이재호 장관은 굉장히 잘하시잖아요. 네. 아니 그 이재호 장관님이 와, 오늘 방송 나가지 했어요. 그래서 전화했습니다. 여기 얘기할 거리를 좀. 얘기 좀 해달라고 엄청 장시간 설명하시더라고요. 장시간. 네. 네, 그 동아일보 단독으로 기사가 나서 그렇습니다. 아침에 그 기자가 쓴 거는 일단 거짓말이다. 뭐라고 거짓말이다. 썼는데요? 그러니까 친명계 인사들이 이재호 이사장을 찾아가서 영입 제한을 강력하게 했고 선대위에 네. 합류해 선대위 합류해달라고. 요청했다. 예, 예. 그 찾아오신 분이 뭐 노웅래 전 의원, 그렇죠. 현재 국회의원 두 두 명. 분인데 그분들이 이제 노웅래 의원은 은평구의 그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 할 때 제자라고 담임이었대요. 하는데? 예. 고3 때. 그리고 또 이재호 교사 노웅래 학생. 네. 그리고 또 중앙대는 오셨다며 노웅래 의원. 네. 또 이분도 중앙대 오. 나왔으니까 또 대학교 선후배기도 하고 그래서 매년 스승의 날 어제 스승의 날이었잖아요. 15일이니까. 그러다가 뭐 설날 추석 때 항상 인사하러 왔다. 근데 오는 김에 이제 다른 의원 두 분도 그 중앙대 후배래 그 두 분 다. 그런 차원이지 뭐 무슨 정치적으로 어떤 선대위를 부탁한다든지 이런 건 아니었다. 근데 아닌데 왜 그렇게 왕창 썼을까요? 동아일보 기자가. 그러니까. 그런데 그 여의도의 무슨 중식당에서 만났는데 식사 마치고인가 뭐 하여간 시작할 때인가 엘리베이터에 우연히 그 동아일보 타 기자를 있었다? 만났대요. 그래 그 기자가 이제 이제 이렇게 만나는구나 해서 좀 추측성 기자로 쓴 것 같다 해서 제가 더 구체적으로 물어봤어. 내용에 보니까 기사 내용이 그냥 소설로 쓴 게 아니고 어제 그 자리에서 내가 이 참여하는 것은 어렵다. 왜냐하면 여기 김문수하고 민중당도 옛날에 같이 하고 인연이 깊다.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혁명동지거든요. 맞아요. 옛날에 그 운동권 때. 세상에. 예. 그 이재호 장관은 완전 난민전이에요. 난민전 모르시죠? 남민전 알아요? 남미요? 아니, 남민. 남민전. 몰라요. 네. 남조선 민족해방전. 네. 그 박정희 대통령 아니에요? 그런 돌아가시던 느낌이? 1979년에 터진 네. 그 간첩단 사건이에요. 그 수계 두 명을 사형시켰어. 근데 거기에 가담자야 이재호가. 그러니까 자생적 북한 빨갱이. 그게 난민전이에요. 이름도 무시무시하잖아. 네. 난민전. 그런데 이제 재심으로 무죄 받았어요. 그거 꼭 말씀을 해달라고. 네, 재심 무죄를 받았다. 김문수도 그때 이 가담자다 해가지고 이제 수배 당하고 해서 잡혔어. 그런데 한 몇 달 고초를 당했는데 이제 검사가 임마 이건 아니네 해서 이제 빼고 예. 그 삼천교육도도 끌려갈 뻔했는데 이제 이거 한 몇 달 이러면서 삼천교육대는 안 끌려가서 그 네. 다행이라더라고. 그래서 그때는 혁명동지죠. 그래서 안 온대요. 민주당이 안 오겠다는 거죠. 이재호 그 민주 당연히 그거는 이사장님은. 그거는 아니고 네. 그래서 내가 그거는 저도 그런 것 같은데 이게 기사를 보니까 정치적 조언을 해줬다 하던데 하나는 지금 선거 캐치프레이즈를 조금 수정을 좀 하면 좋겠다. 민주당이? 그다음에 이제 진짜 이재명 대한민국 후보 캐치프레이즈를. 옆에 서는 네. 선거 요새 때 서는 분들을 조금 달리 이제 바꾸면 좋겠다 이런 제안. 캐치프레이즈를 뭘로 바꾸었어요? 아니 기사가 그렇게 났어. 그래서 내가 그런 말씀 하셨냐 하니까 그것도 다 그냥 기자가 알아서 쓴 거라고.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간에 그 노웅래 전 의원 사제지가 아닌 노웅래 전 의원뿐만 아니고 민주당 의원 2명이 따라간 거고 공교롭게도 이재명 후보도 중앙대 출신이기 때문에 이재호 이사장을 영입하기 위한 전초 작업으로서 정찰병을 보내고 본인이 오라고 설득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아니 저는 이재호 장관님 말을 안 믿지. 예, 100%는. 아니 그렇죠. 예, 그렇지만 또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 어제 이제 한 몇 시간 그러니까 몇 시간 동안 무슨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정치 이야기 했겠지. 당연하죠. 정치하는 대선인데 그래서 현재 대선에 대해서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를 했대. 자기가 그러니까 그 이야기 중에 이것도 있겠네요. 아니 그 웃더라고. 아니 그럼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 이재호 이사장의 평가는 어떻게 지배하게 됩니까? 누가 평가를 하나? 이재호 이사장이 본 이재명.
뭐 그냥 덕담을 많이 하시죠. 왜? 이게 중요합니다. 뭐 중앙대 후배다 이건 표에 큰 영향을 안 주잖아요. 그렇죠. 중앙대 동문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고향도 비슷하거든요. 두 분 다 경북이에요. 아 TK구나. 네, 그 이재명 후보는 안동이죠. 네. 이열은 영양이에요. 영양. 경북. 예. 그러니까 이제 같은 경북이고, 그러니까 TK 표에 조금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제일 중요한 건 두 분 다 나도 그렇지 저도 그렇지만 우리 다 경주이시 일가야. 이거는 굉장히 영향을 줍니다. 경주 이씨 일가다. 네, 이병철, 이재호, 이재명 셋 다. 네, 그게 이명박 대통령 선거 때 전국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 돌아가신 이상득 진영이 그렇구나. 제가 전국 부회장이에요 지금도. 이준석은요? 경북 이씨가 그만 아니야. 아니지. 아웃이네. 경북 이씨가 아니야. 아 그게 좀 큰다는 그거는 말씀이시죠? 굉장히 조직이 잘 돼 있고 경북 예, 이씨. 전국에 한 50만 명 정도는 제가 명단을 다 갖고 있을 정도로 지금도 굉장히 단단합니다. 야 네. 그렇구나. 그리고 일 가면은 무조건 밀어줘. 뭐 정당 안 봐요. 여기 지금 대변인한테 어필하시는 거죠 지금. 아니 뭐 어필이 아니라네. 이재명 후보도 알고 계세요. 아 실제로 알고 계시구나. 이미 예. 왔다 가셨어. 그렇구나. 3년 전에도 서울에 있는 게 이제 그 조직이 화수회라는 게 있고 네. 전국 조직도 있고 한데 3년 당연히 그 표가 얼마인데. 당연히, 예. 이명박 대통령 당선의 1동 공신이 그 350만 표였어요. 경주 그리고 씨. 이제 그때는 당내 경선 박근혜하고의 이게 전쟁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박근혜를 이길 수 있었던 박근혜가 당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거든. 이명박은 그냥 바깥에 있는 사람인데 뭐 지지하는 국회의원 이재호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뒤집은 게 이 종친의 조직을 그러니까 이상득 의원이 정치를 아는 거지. 전국의 조직을 만들고 특히 호남. 경상도는 박근혜가 그냥 8대 그러니까 되는 거니까. 호남에서 2대 8로 뒤집었거든. 제가 그런 호남 거였구나. 총 책임자였지. 야, 어쨌든 그래서 간에 잘 네, 이런 뭐 정서에 대한 얘기를 듣고 네. 있는데 여하간 이재호 이사장 얘기도 나올 만큼 이재명 후보 캠프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는 표식인 것 같고 제가 오늘 들었던 얘기 중에 굉장히 재밌었던 거는 대선 캠프가 용산 빌딩에 있지 않습니까? 네. 용산 빌딩 9층에 비둘기 한 마리가 들어버렸대. 난입을 했는데 그 안에 있는 의자에다가 알을 낳대. 그래가지고 이제 비둘기는 내보내고 알만 이제 부화를 시키려고 키우는데 공교롭게도 비둘기 알이 통상적으로 17일에서 19일 사이에 알이 부화가 된대요. 네. 근데 오늘 대선이 18일 남은 거야. 그래서 6월 3일 날 알이 깨질 수 있다. 아, 근데 미리 김을 빼면 어떻게 많이 안 나오면 어떻게? 깰 기세인데 이 사람이 안 근데 나오면 진짜로 알을. 비둘기가 들어와서 알을 낳은 걸 두고서 지금 네. 그 사람들도 뭐라고 표현하면 그 캠프에 계신 분들이 새 정치가 시작됐다. 네, 정치. 야, 이걸 농담으로 받아들여야 돼. 새 정치가 시작됐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답니다. 캠프에서는. 아, 근데 이거 처음 듣는 분들이 많을 텐데 네.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사진 보여드리고 낳- 있거든, 지금. 낳고 예. 자기가 나갔다. 내보내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미하고 새끼하고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자기가 낳고 나가버렸다는 거지. 재밌는 이야기이긴 한데 조금 너무 김건희한테 중독된 느낌. 아, 이거 맞아. 아까 얘기했잖아요. 원통 그거 하지 주부예요. 말라고. 전혀 와닿지 않아요. 어쨌든 전혀. 너무 내세우지 않아도 아니 될것 그리고 이제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전국 방방곡곡 다니면서 지금 선거 유세 운동을 하고 있는데 지역에 갈 때마다 그렇게 상점 이름을 구체적으로 호칭을 한다는데 이제 골목 경제를 살려보자는 차원에서 이런 아이디어 본인이 갖고 있는 거죠. 후보자 자체가 이번이 이제 세 번째시니까는 네. 이제 선거의 달인이 되셨죠. 네, 그래서 후보자 자체도 또 그런 어떤 지점을 이제 공약 글쎄 어떤 지점으로 유권자들한테 다가가야지 되는지도 네. 잘 아시기도 하고 음. 또 저희 그 선거 그 캠프도 지금 빵빵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어로 보면 샤라웃이라고 누구를 이제 직접적으로 호명하거나 불러낼 때 쓰는 말인데 뭐 예를 들면은 뭐 이제 대구에 가가지고는 땡땡 케이스 필름 부착점 괜찮나요? 막 이렇게 유세를 한대요. 네. 창원에서는 저기 땡플라워 장사 됩니까? 땡땡 추어탕 장사 돼요?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일부러 골목 상권을 살려보겠다는 의지를 설파하면서 본인의 정견을 얘기한다는 거죠. 지난 총선 때도 사실 그런 모습 제가 네, 봤거든요. 일부러 호명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오신 분들이 굉장히 친숙함을 느끼게 되잖아요. 네. 친숙함도 느끼면서도 아, 저 사람이 나를 알고 불러줬을 때 사실은 대선 후보가
내 이름을 불러주거나 우리 집 상호를 불러주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네. 그게 많은 사람들한테 유세할 때 일종의 공감이나 동질의식을 만드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수단이기도 하고요. 뭐 본질적으로는 그걸 공부를 해서 알았든 아니면은 여러 차례 와서 그 사람의 상호도 알고 사람도 알았든 그 사실은 물론 그쪽에 원래 알아서 부르면은 더 좋고 그렇죠. 예.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건 사람들한테 선거 유세 측면에서 굉장히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맞아요. 있죠. 네. 그럴 것 같아요. 굉장히 감동적이고 좋은 거죠, 사실은. 옆집 사람은 싫어하지 않을까? 경쟁업체는 아니, 공개는 아, 그건 좀 봐가면서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네. 혼자 아니, 보일 때. 다른 반작용을 생각을 해봐야 돼. 지역구 선거할 때도 네. 이렇게 대체적으로 시장 같은 데 가면은 이제 그 상점 이름 상호들 하나씩 부르면서 뭐 어떠시죠? 뭐 식사하셨어요? 뭐 아니 그렇게 이제 부르는 게 그냥 약간 기본이 되어 아니 있기는 그 저희 해요. 예를 들면 박지원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무시무시한 득표율로 당선되잖아요. 저희 방송 나와서 하신 얘기가 그 선거 기간에 그 보좌관들 시켜가지고 가게들 전화번호 있잖아요. 다 찍는데요. 그리고 밤에 집에 들어가 전화한대요. 그러니까 시골 분들은 아마도 그렇지, 이제 그렇지. 상점 안에서 사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어. 저 국정원장 박지원입니다 이러면서 찍어달라고 직접 전화해서 이렇게 표를 한 표를 맞아요. 호소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거는 사실 네. 총선 지역구 총선 선거나 이런 데에서는 네. 굉장히 유효한 수단이고요. 그렇죠. 많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실은 네. 후보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직접 전화를 누가 더 많이 돌렸느냐에 따라서 표가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뭐 모델이 된다 그럴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김문수 후보처럼 미스 가락시장 뭐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그게 역풍이 불잖아요. 네. 이게 김문수 후보는 제가 가만 보면 자꾸 전통시장 가는 거예요. 전통시장을 가는 이유가 네. 주로 보수적인 성향이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전통시장에 많이 있어요. 일부러 전통시장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령대에 있는 보수층을 자꾸 겨냥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전통시장을 가서 꼭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멋짓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자극하는 네거티브적인 말을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보수층한테는 먹히는 측면이 사실 있어요. 네.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 우리가 이 도저히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네. 그럼 투표장으로 가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남아 있는 어떤 캠페인의 측면에서는 물론 네. 민주당이 잘 방어해야 되겠지만 오히려 그런 거를 더 자극하는 괜히 감정적이고 감성적으로 호소하는 보수층한테 저렇게 되면은 나라 무너져요. 아무리 우리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재명한테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이런 식의 캠페인을 구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겠네요. 네. 그거밖에 없죠. 네. 그리고 이제 예. 네, 아까 그 상호 부르는 거 관련해 갖고 제가 기억나는 게 이해찬 전 의원님 오, 그 7선을 네. 달성하신 이유 중에 하나 물론 칠선. 이제 예. 워낙 뭐 관악 좋은 지역구이시기도 하지만은 거기를 이제 보좌관 그러니까 밤에 이제 전화를 하시는데 보좌관들이 다 상가 같은 데를 사진을 다 찍어 갖고 주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예. 어떻게 하시냐면은 전화를 해서 이제 그 2층에 있는 가게면은 그 옆에 어디도 그러니까 거기뿐 아니라 그 아래 위층 얘기까지 이제 같이 하시는 거예요. 섞어서? 사진을 보면서 오, 그러면은 사진 정말 보면서? 예, 예. 정말 빠삭하게 우리를 잘 알고 있구나. 그래서 굉장히 이제 감동을 하신다고. 그래서 그 상가 밀집 지역은 사진을 쫙 찍어 갖고 놓고 그렇게 전화를 이렇게까지 하라고 하는구나. 말씀을 네. 주신 적이 있고요.